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모닝 소피입니다. 크립토모닝은 디지털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코인360 페이지 확인하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붉은 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조정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에서 5% 내 하락폭 기록하면서 시장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7거래일 기준 2% 하락이고 이더리움은 7거래일 기준으로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 하지만 다시 조금 힘을 빼고 있는 모습. 리플, 도지코인, 폴카닷은 다시 두 자릿수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오늘 상위권 10위 내 디지털 자산들 중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반면 유니스왑 오르고 있고요. 이오스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오도 2%대로 오르고 있지만요. 오늘 혼조세가 짙고 사실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업비트로 가보시면요.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도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4,700만 원대 유지되고 있고 이오스는 업비트에서도 거래대금 1위, 상승률도 꽤 큽니다. 12%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폴리메스나 퀀텀, 페이코인 등이 업비트에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27일에 자넷 옐런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잠깐 봤는데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한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지만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다. 올해 말까지 높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요. 특히 주식이나 디지털 자산시장 같은 위험자산군에 속하는 자산시장에서는 유동성의 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플레이션 지표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넷 옐런의 발언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것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률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체인 어널리시스의 보고서가 나왔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규제에 관한 뉴스가 최근 비트코인을 좀 하락장으로 이끌었었는데 항상 중국 규제는 채굴자의 중요성도 끼게 되죠. 채굴을 특히 이번에 금지하면서 더 채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분명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그런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2021년 5월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의 75%가 다른 거래소에서 이 주황색 선인데요. 다른 거래소에서 유입된 것이고 채굴자들로부터 온 것은 굉장히 비중이 적다. 네,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게 채굴자들이 차지하는 포션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시장에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차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낼 때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가격 그리고 보낼 때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달러화 기준 손실을 좀 계산할 수 있는데 지난주 가격 하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수치화해봤더니 약 120만 비트코인이 5에서 25%의 손실로 그리고 12만 비트코인이 25% 이상의 손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말 굉장히 또 비트코인이 거의 한 8, 90% 폭락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2020년 3월 중순 가격 폭락과 비교를 했을 때 손실된 비트코인의 수는 더 적었다고 하네요. 이게 비트코인을 샀을 때 가격이고 주황색이요. 그리고 파란색은 실물 가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실물 가격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평균 1년간의 그 투자자들의 매수가가 거의 비트코인의 실물 가격보다는 낮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은 또 더 특히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것도 맞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만만하고, 예를 들어 고래들은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장 하락세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창업자 칼 아이칸이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1조에 달합니다. 1조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3년 전 인터뷰에서는요, 디지털 자산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바뀐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을 연구하고 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투자는 안 했대요. 하지만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사업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지를 보고 있다면서 최근에 디지털 자산의 내재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비판에 있어서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1달러의 가치는 얼마냐, 달러가 주는 유일한 가치는 이게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렇게 디지털 자산 같은 대체 통화가 주목받는 건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뭐 레딧이나 로빈후드, 그 사람들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결국 투자를 하면 기업들이 돈을 갖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기업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지만 또 그 보상이 터무니없는 걸 수도 있다라고 조금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아이칸은 2020년 기준 167억 달러의 순자산을 가졌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당시 취임했을 때 백악관 특별 자문관으로 임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모습을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3년 전에는 디지털 자산 손 안 되겠다라고 밝혔었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을 바꿨는지 좀 궁금해지지만요. 어쨌든 관심을 다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소식, 시장에는 나쁘지 않겠죠. 자, 밸런서가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캐피탈을 비롯해서 여러 VC로부터 자금을 좀 유치를 했는데, 밸런서의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2020년에도 11월에 판테라 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고, 또 올해도 3에로 캐피탈 등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상장된 캐나다 회사 헬로팔이라는 회사가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샀다고 합니다. 인수를 한 거죠.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크립토팔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여러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대요. 이 기업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팔이라는 회사는 여러 곳에서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이 됐네요. 자, 그리고 CAA라는 것은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4대 에이전시 중 하나입니다. 이 CAA가 세타의 기업 검증자 노드로 합류했다는 소식이네요. 톱탤런트나 스포츠 에이전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전달 네트워크의 거버넌스와 검증을 돕기 위해서 세타에 합류했다라고 밝혔고, 앞서서 구글이나 또 삼성, 소니 같은 회사들이 세타의 기업 검증자 노드 그리고 고버넌스 카운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고요. 세타가 최근에 세타드롭이라는 NFT 마켓을 오픈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NFT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기에도 기회를 가져다 줄 걸로 믿는다라고 이 CAA 측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좀 많았는데요. 뉴스들 항상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